안녕하십니까.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국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5월 2일 화요일 공개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은 제가 좀 일이 있어갖고요. 특강을 못 했고, 뭐 일단 마이크로 바이옴에 관련해서는 뭐 제 생각만큼 시장의 주가 크게 뛰지는 못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번에 마이크로 바이옴 신약이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에 관련해서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따가 장 마감 때 제가 그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 투자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주제는요, 뭐, 4월 달에도 많이 얘기했고, 3월 달에도 얘기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5월 달이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의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시장은 뭐, 매크로 뭐, 글로벌 시장은 뭐, 매일마다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죠. 요즘에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CFD에 관련해 갖고 뭐 시장의 언론 뭐 복잡하죠. 복잡해요. 저도 과거에 CFD는 아닌데 좀 비슷해요. 이런 그 뭡니까? 여기는 주가가 올랐잖아요. 우리는 하락을 베팅한 바가 있었어요. 아, 저희도 꽤 큰 규모로 했었는데 몇 년 전에 비슷한 사태가 있었던 거예요. 역시 뭐라 해야 할까요? 뭐라 할 말이 있었습니다. 뭐 세력들 당한 것은 뭐 많이 안타깝죠. 근데 뭐 이렇게 주식 세계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몇 번씩이나 거의 다 당해요. 거기 말로만 듣다가 실질적으로 당해보면은 그게 진짜 너무나 고통스럽거든요. 뼈저하게 그런 그 투자에 대한 실패를 마음 깊이 알아야 두 번 다시 이제 그런 투자를 안 한단 말이죠. 특히 이게 돈이란 것은 뭐라 해야 할까요? 남의 권유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원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전업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안 팀장처럼 이렇게 하는 분야, 진짜 정직하게 주식을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절대 밖에 나가서 주식의 주자 이야기 한마디 안 합니다. 이거는 제일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회장도 좋고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업이 회장이 있어. 주식 사라고 권유를 해줘. 물론 회장이니까 더 많은 줄 알고 그러면 더 안 되죠. 더 안 되죠. 뭐라 해야 될까요? 참, 어쨌든, 이게 사람의 탐욕이라는 것은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올해 끝에 저도 투자 경험이 생겨서 세력들한테 절대 안 당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그 누가 모른대. 나도 할 줄 알아? 근데 실제적으로 본인의 이런 생각을 하는 거하고, 그리고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하고, 이는 진짜 하늘 땅 차이예요. 전업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말로 하는 거하고 실제 행동을 옮기는 거는 그거는 진짜 차이가 큽니다. 본인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옮겨봐야 그게 이제 이렇구나 한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사실은 이게 이번 그 주식 폭락 사건요. 그 앞으로 우리 하반기에 진짜 유용한 팁을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 계속 올해 한 해 똑같이 한 얘기가 있죠. 뭐죠? 조정장이다. 조정장에서 뭐다? 욕심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정한 작업을 쳐놓고 시장에 사람들 워낙 많이 불안하니까 올라올 때도 빨리 오르고 떨어지도 빨리 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상가 한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요즘 잘 나오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시장이 조정장이다 보니까요. 할머니들이 시장에 많이 겹쳐 있어요. 세력도 있고 외국산 투자도 있고 개인 투자도 시장 밖에 실무 경제 너무 힘드니까 주식시장 뛰어 들어가지고 돈 좀 부려볼까 해가지고 막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죠. 돈이 뒤섞기 보다 보니까 한 번에 막 이렇게
급등하고 급락하고 막 이랬죠. 오히려 시장이 상승기에는 천천히 그러니까 대형 그런 그 IP들이 이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장기 투자를 이끌어 가는데 요즘은 아니죠. 예. 자금들이 족보가 있어요. 요즘에는. 일대 족보가 뭐예요? 예, 단기 성향이 강한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정의 시세가 많이 난 구간에서는 세력들은 빨리 그 이제 황금하려고 하겠죠. 황금. 그러니까 현금화 빨리 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이제 그런 행동을 취한단 말이죠.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요. 긴축이 거의 끝말잇까지 다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국제 시장이 이제 시장이 앞으로 조명받게 돼 있단 말이죠. 하반기 들어가서는. 그러면은 주식시장 금성 정시에는 자금들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세력들은 이건 누구보다 더 잘 알죠. 그래서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계절적으로 보면은 여름이라든가 이럴 때가 주가가 변동폭이 가장 커요. 여름하고 가을철에가. 그런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되도록이면은 좀 챙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뭐 낱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간단하게 그러니까 주식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장이라는 큰 틀에 돈이 계속 들어오면은 주식은 오르고 돈이 나가면은 그러니까 다른 요인 생각하지 마세요. 경제 좋고 뭐 금리 어쩌고 그거 다 고민하면은 머리 터져요. 머리 터져. 전문가도 그걸 막 머리해도 그거 맞추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장엔 거의 큰 틀은 안 변합니다. 큰 방향. 그러니까 앞으로 뭐다 증시가 자금들이 계속 줄여간다. 배의 속도로. 그러니까 시중에 자금들이 계속 다른 방향인가. 그러니까 그 안전자산, 위험자산,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계속 가다가 이제는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 자금들이 이동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거죠. 근데 요즘엔 또 변수가 하나 있죠. 중간에 뭐가 끼었어요? 그렇죠. 가상자산이 끼었죠. 네.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과거 사람들은 채권하고 주식밖에 없었어요. 예. 그리고 황금 이 세 가지만 투자할 수가 있는. 요즘은 아니죠. 요즘은 아니에요. 투자할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럴 때일수록 좀 지혜로운 투자를 좀 머리를 발휘하시기 바래요.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자산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주가가 진짜 자산 가격이 더 잘 오르는 경우에 이게 뭐냐면 대체 투자 상품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들자면 그림. 예. 요즘에 그림 경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 그분들이 뭐 그림이 많이 그게 아니에요. 자금들이 자연적으로 경기가 불황에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그림 시장에 돈들이 들어가요. 거기 그 슈퍼 리치들이 그런 투자 일련의 행위들입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비싼 와인이라든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 생각지 못한 그런 자산들의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난달부터 준비를 했죠. 예, 했어요. 왜냐하면 하반기 시장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하고 그 전통적인 투자는 또 귀금속 같은 거 제가 좀 사려고 계속 권유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요, 여러분 시장의 큰 시세 변화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 뭐 4,000원 사서 뭐 5,000원 챙기고 뭐 3,500원 손절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시장 큰 틀을 안 변하기 때문에 그게 단기에 자금들이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큰 틀을 잡고 가라 그거예요. 먼저 큰 틀을 잡고 가서 나머지 개별 종목들로 시장에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거죠. 거기 개별 몇 종목을 먼저 선두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무학. 무학은 소주 기업이에요. 소주 만드는 기업. 정주 회사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된다면은 그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술을 많이 찾는다. 그로 인해서 소주 판매량이 많이 늘었어요. 그와 근데 올해는 좀 다른 현상이 뭐가 있냐면은 제로 슈거라는 그런 소주가 나타났어요. 그냥 단맛이 없는 거. 거기 지금 아주 히트를 치고 있어요. 예. 대기업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세로라는 그 소주인데 저도 요즘에 그걸 좀 드문드문 먹어보는데 저 입에도 잘 맞더라고요. 단맛이 좀 없다 보니까 입에 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저도 소주 먹으면 세로로 바꿔버렸어요. 예. 이게 사람 습관이라는 것은요. 뭔가 특히 뭐 술이나 뭐 이런 것은 한 번 입맛에 맞으면은 오랫동안 소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냥 사람 습관이 되는 이런 제품들은 진짜 무섭게 성장합니다. 자, 특히 그래서 근데 왜 주가 안 가나?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시장의 주가가 그러니까 제가 황금 ST를 계속 하잖아요. 가죠? 가요. 결국은 가게 돼 있어요. 시간 좀 걸려서 그뿐이지. 기업 가치라는 거는 그 뭐랄까요?
시장에 돈이 빨리 뭡니까 형성이 될 때는 그게 빨리 형성이 되는 것이고, 요즘처럼 긴축할 때는 시장에 자기 가치를 찾아가는데 시간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좋은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가치 찾아간다. 예.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시장의 거의 전반적인 뭐 이게 시장의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시장 경기가 안 좋을 때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항우 토지 시장 지금 아무도 못 사고 있잖아요. 다들 손이 떨려가지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시장에 거의 그런 뭐 규모를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불경기할 때 그런 그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기가 좋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막 가서 이제 투자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시장 실물 경제하고 실전 투자에서는 역으로 투자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작년에 명동시장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건물에 막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요즘 가니까 또 사람 많더라고요. 그런 거죠. 투자라는 것은 미래에 돌아오는 변화가 예측이 가능해요. 그걸 큰 틀 방향으로 찾고 가면은 100에 90은 성공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된다면 사실은 이게 그 제로 슈가가 나온 지 1년 좀 넘었을 거예요. 예. 어쨌든 이게 출시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률이 계속 좋아지죠. 2021년도만 하도 340억일 때 여기 보면은 뭐 한 2%, 올해 들어와서 2022년 9%, 7%, 10%, 올해 4분기에 13%예요. 매출도 계속 늘죠. 영업이익도 계속 늘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주는 투자해 볼 만합니다. 자, 지금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약간 적자는 이게 단기 순이익이 중간에 영업이익이 뭔가 그거에서 주당 순자산은 그 18,000원인데 주가가 얼마예요, 지금? 얼마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싸죠. 그러니까 지금 삼박자가 맞는 기업이에요. 자, 한쪽으로는 불연기에 돈 잘 버는 기업이다. 두 번째, 그 제품 혁신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증가된다. 세 번째,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뭐가 또 중요하나? 사람들의 집중도예요. 집중도가 낮은 것을 사야 되는 거예요. 제가 2차 전지 계속 안 좋다는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매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5%, 10%, 20% 수익 내려면은 그거 뭐, 예. 그런 투자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투자라는 것은 뭐냐? 이런 시장의 변화를 읽어내서 정확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시장의 가치를 찾아가면서 그거로 이제 주식으로 수익을 내라. 그게 진정한 큰 수익을 내는 것인 겁니다. 근데 이런 투자 수익을 추정하려면 가격에 너무 예민하시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예, 소주 기업이 이런 그 지금 상황으로 인해서 이거는 진짜 저액 투자자들도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권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 저액 투자도 좀 투자해 보셔도 됩니다. 조금 사셔서. 자, 제 원칙을 꼭 여러분 지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조정장이다. 욕심내시면 안 돼요. 자기 투자금의 반막. 그리고 뭐 전체 소액 투자자들 특히 몇 천만씩 투자하시는 분들 종목 쿼터에 세 종목 이상 초과하지 마시기를. 지금 시장 특징은 뭐냐. 주식들의 열의 9이는 안 가요. 떨어지는 게 더 정상입니다. 종목 수가 많을수록 계좌 손실이 더욱 빨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세 종목, 네 종목 하는 것을 한 종목 확실하게 잘 투자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모든 지혜와 집중을 시장에 대한 이해를 다 집중을 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걸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투자예요. 물론 뭐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싶다 그러면은 예,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리파이. 아직 실적 발표 전이죠. 예. 제가 기존에 절대 제가 한 번에 여러 번 말씀드리고 막 떨어지면 뭐 하는 사람이 본 적 많죠. 저는 자, 여기서부터 말씀드린 바가 있죠. 여기 중간중간 한 번씩 설명드리고 여기서도 한 번 설명드리고 어쨌든 자, 우리 기준은 9,000원 이하입니다. 예? 9,000원 이하시는 적극적으로 8,400에 여기서는 1차 매집을 하시고 이제 곧 실적 발표가 다가왔으니까 예.
제가 예상 안 틀렸으면은 실적 상당히 잘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에 전월세 막 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뭐, 예, 뭐죠. 고정보험을 다 들려고 막 너도 나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막 이렇게 전세 사기로 인해서 대출이 더 깐깐해질 거. 예. 그러면은 야내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얼마 많이 증가됐다. 뭐 그런 것은 뭐 확실하게 정당 지수 찍을 수 없다만, 예, 뭐 상당히 좀 개선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정책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예, 그러니까 감독 감시로, 예, 법을 지금 제정 과정 중에 있으니까, 예, 헌법에, 아니, 그 이제 법을 제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또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좀 매집하시고 실적 발표와 함께 법의 제도화 과정을 1년을 지켜보자고요. 예. 자, 이런 기업은 투자하셔도 크게 문제될 게 없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생각지 못한 폭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글로벌 시장이 다 연결되어 있어. 이제 지난번처럼 도이치방크 하루 만에 막, 하루 만에 막 몇십 퍼센트 확 떨어져. 자다 일어난대. 자, 여러분, 이 시세라는 것은요, 가격이라는 것은 동태적이고 불동태적인 게 있어요. 기업의 가치나 불경기에도, 그러니까 한 가지만 확실하면 돼요. 이런 불경기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기업의 성장 속도가 유지되거나 성장하는 이런 과정에 별다른 모멘텀을 지니고 있다. 근데 시장 영향 받아서 폭락했다. 그러면은 가치는 성장하는데 가격은 떨어졌다. 여러분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답이 나왔죠? 예. 그래서 반말하시라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동향들이 충분히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에 특히 미국에 여러분 보세요. 그 지난번에 그 은행들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돈을 다 빼가는 거죠. 몇십억 달러씩 그냥. 요즘에는 뭡니까? 홈뱅킹은 팍팍 하면 이제 다 이체되니까 누구 은행 가서 뭐 대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제일 그 눈여겨보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그 통계적으로는 건설사가 3분의 1이 폐업이 됐어요. 아마 실물적으로 거의 올해는 절반 이상이 폐업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아직도 연체율이 5%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절대 안 믿어요. 정부는 계속 안전하다고 얘기하지만은 저는 정부 누구 믿지 마세요.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하는 거, 자기가 중심이 돼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시장 환경이 그래 좋다 쳐.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더욱 높잖아요. 유동성은 더욱 빨리 흡수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가면 금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은. 그럼 돈들이 다 채권에 몰리게 돼 있잖아요. 유동성이 흡수돼 가지고. 그러면 금융시장에 더 혼란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시장이 폭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요. 자기 돈은 자기 알아서 다 관리하세요. 예. 예. 그 엄연히 이 금융권은 은행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우리 과거에 몇 분 그런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뭐 부동산 그 때문에 대출 때문에. 예. 아무튼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조심하시기를. 정부 전문가 아무 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 안 팀장 말은 믿어도 돼요. 뭐 100% 장담은 못 하는 거다만. 예.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산만 잘 지키면은 언제든지 훌륭한 좋은 투자할 기회가 얼마든지 와요. 여러분 절대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 그리고 오늘 보니까 삼진이 이것은 그 삼진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만 이게 그 과거 뭐 무학이나 뭐 이게 그 뭡니까 리파인처럼 막 실적도 기반되고 막 조건이 다 막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삼성이 그 삼성에서 앞으로 추구하는 가정 방향이 그거란 말이죠. 그 스마트 싱스 스테이션, 예, 스마트 싱스 스테이션. 좀 말이 좀 많이 어렵나요? 그게 그런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이제 그 디지털화 돼가지고 이제 연결 범위를 크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뭐 말인지 알죠? 우리 과거에는 1대1이잖아요. 난 컴퓨터 하나면 컴퓨터, 냉장고 하면 냉장고. 그게 아니라
컴퓨터, 냉장고, 사람, TV, 밖에 차량용까지 전부 다 한 그 이제 디지털 범위 안에 있다는 그런 뜻을 이제 내포되어 있어요. 그게 주요한 허브 같은 것을 그 이제 연구 개발해서 공급하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장차 가치로 보면은 저는 이 기업이 앞으로 4만 원, 5만 원 가도 절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소요되지만은. 그만큼 파급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주가가 6천 원이든 7천 원이든 5천 원이든 3천 원이면 너무 더욱 고맙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가격을 따지는 소액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거기 이제 가격만 따지면서 투자하는 사람들 7천에서 5천 떨어지면 막 손 떨어져요. 마이너스 50%거든요. 7천에서 5천 막 떨어지니까. 근데 반대로 안 팀장처럼 실제로 기업에 뭐 하는 거 있고 미래 비전 다 보여. 저는 이 기업의 가치가 최소 3만 원 이상으로 봐. 7천에서 5천 떨어지. 아 너무 고맙습니다. 사야 되죠. 사놓고 매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안 팔지 마세요, 여러분. 오를 때도 그 주가는 추세가 이게 올랐다 내렸다면서 올라가는 거. 이 올랐다 좀 떨어질 때 이걸 막 팔아버리고 이러니까 계속 항상 손실은 크게 먹고 수익은 작게 먹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 좀 차근차근하게 매집해놓고 2, 3년만 갖고 계셔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운 안 좋아도 한두 배는 수익을 먹습니다. 확실하니까. 올해 하반기가 큰 어떤 그런 그 시장의 그런 충격이 한번 닥칠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이 얼마만큼 닥치냐에 따라서 5천 원 이하 될 수도 있고 3천 원도 될 수가 있어요. 되더라도 놀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줬으니까 차근차근 매집해서 가면 된다는 거죠. 주식을 해서 지금 이런 구간에서 내가 지금 사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급격히 이제 가격 조정을 깊게 들어왔을 때는 미래 시장을 가치를 보고 계속 매집을 해가는 것이 정확한 투자 방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불경기에는 뭐가 돈 번다? 사람들의 이제 소비 형태에 따라서 막 소주 같은 거 이런 게 돈. 그러니까 이건 시장 경제 원리대로 보면은 이게 돈, 돈 되는 사업 아니거든요.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지금 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수 소비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간소하게 그런 걸 이제 배경사네. 불경기에는 통상 사람들이 이제 가성비를 따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필수 소비재 같은 거, 생활용품 같은 거 이런 거는 반드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경기가 어려우면 그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뭐 크게 성장한 게 아니라 불경기에도 꾸준히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를 방어한다는 뜻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제약주도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자, 이 세계 개별 종목 그리고 FN 소비주는 이게 참 난감해졌어요. 실적은 확실히 좀 잘 나왔어요.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확 잘 나온 거 아니에요. FN 홀딩스는 실적 발표 안 했다면 FNF는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성장은 했습니다. 성장은 했는데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성장은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금 좀 적대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소비 시장이 어떻게 될지 참 근데 어쨌든 뭐 손실 난 거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시장 조사한 바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중국의 전문층 시대는 또 정치하고 크게 그렇게 밀접 관계가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 도로로 이게 알아본 바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야, 너네 대한민국 미워 막 이러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그걸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 소비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역사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을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사랑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미래 세대의 소비 성향은 2030 같은 경우는 좀 과거하고 많이 정치하고 많이 좀 이렇게 시장이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FN 홀딩스의 2년 전에 미국의 MRB라는 이제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미국의 있잖아요. 그 스포츠 게임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 800개 지금 뭡니까 오프라인 매점을 늘렸어요. 2년 기간에. 그러니까 올해 1000개가 목표예요. 그만큼 진짜 불티나게 잘 팔리고 있어요. 여러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쉽게 중국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가 있어요. 한번 참조하세요. 뭐 아쉽게도 실적 모멘텀 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 규모하고 성장 방향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패션 업체에서 이게 야는 제일
그 영업이율이 제일 높아요. 28%.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골프. 골프 패션. 경기 어려워도 이게 그 예,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골프를 이제 골프 복장을 좀 이렇게 이쁘게 입으려 하는 그런 패션의 그런 그 포복적 소비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좋은 것이 뭐냐면은 그 스포츠예요. 스포츠웨어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코로나 딱 끝나고 나서 사람이 여행만 다니니까 스포츠를 많이 하잖아요. 바깥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막 뭐 제 친구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그 과거 안 했던 뭐 그런 뭐 고급 스포츠도 막 하려 하고 제 친구의 친구 이야기인데 한 달 월급채로 막 옷을 한 벌 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복적 소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소비 형태를 보니까. 그 스포츠웨어 같은 거. 이거는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죠. 이런 것은 실적 여러분 투자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적 발표할 때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남아나 여러 군데서 그 OEM 해가지고 나이키나 아디다스 스포츠 그 복장을 OEM 해주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올해가 실제 각별히 좋아졌어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실적 한번 보세요. 만약에 실적으로 기반해서 주가가 수급이 확 들어오면은 그때 한번 공개하도록 알고는 계세요 일단.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네 개 했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제 그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우리나라가 그 무역 적자 이유가 뭐냐면은 뭐 한쪽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대외 수요가 줄은 것도 있고요.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의 기술 격차 그만큼 따라왔어요. 중간재 수요가 가면 갈수록 수요가 줄어든 거예요. 시장 규모도 그렇지만은 기술의 격차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차 전지 막 시스템 반도체 막 초격자 투자하는 이유가 기술 격차를 벌려야 수요가 더 창출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 반도체 가야 할 방향은 고사양이란 말이죠. 5나노, 3나노 이쪽으로. 여기는 중국은 아직 10나노까지 펠리스는 했다지만 파운드리는 절대 안 돼요. 몇 년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중간에 뭐 10몇 나노, 20몇 나노는 충분히 파운드리 들어갈 수가 있을 정도로까지 그 체제는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SK하이닉스나 삼성에서 막 지금 최소 한 400조, 500조 되잖아요. 그걸 투자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재나 그런 것보다도 공장 시설에 들어가는 이런 기반들이 앞으로 꽤 괜찮게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특히 이제 공장에 들어가는 플랜트 장치 같은 거 이런 거 집중적으로 매출이 높은 세보 에너지 금액 작으신 분들은 이건 꼭 좀 해보라고 그렇게 강조드렸었죠. 조만간 이제 실적 발표 나오더라도 주가 급등해가지고 조정 받도록 가만히 들고 계세요. 아셨습니까? 아셨죠? 아셔야 합니다. 그 팽택 사공장은 이미 첫 사업을 떴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용인 이제 클러스터도 빠른 속도로 이제 이제 투자금이 이제 집행돼 가지고 곧 발표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왜? 지금 반도체 시장이 너무나 안 좋아요. 전방 산업이.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TSMC한테 너무 뒤처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TSMC는 너무 빨리 성장하고 중국은 빨리 따라 우리는 중간에 끼어 가지고 빨리 한 발 가야 되는데 이게 참 계속 중간에서 좀 뭐랄까 정치적 변수들이 갖고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가면 갈수록 이거 빨리 이제 실행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 지으면 어디가 먼저 돈이 어느 회사 계좌 돈이 가장 먼저 들어올 건가 그걸만 보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1차적으로 공장에 들어가는 설비 이런 그 기초 설비에 들어가는 이런 기업들의 계좌가 가장 먼저 불어날 것이라는 거죠. 규모도 크죠. 그러니까요. 앞으로 용인 클래스 된 5, 6, 7 공장 다 연달아 지는 거 여기에서는 다 뭡니까? 초정밀 그런 공장으로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게 과거 공장으로 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비가 배로 많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특히 공장 설비 중에서 이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기회 때 한번 얘기합시다. 그럼. 자, 이렇게 해서 5종목을 개별적으로 실적하고 연관되어 있면서도 그 어닝 시즌하고 연관되어 있으면서 개별적으로 각자의 그런 개별 모멘텀을 지니고 이런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조정장에서도 크게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네 종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 딱 하나만 선택해서 하나만 선택해서 선택과 집중. 내가 보기에는 어느 것도 다 갈 것 같아요. 그냥 많이 가는 적게 가는 그냥 차이뿐이지. 그러니까 어느 종목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 안목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 세보도 저는 다 좋아 보여. 다 좋아 보이고
아무튼 이것도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예? 그러니까 실적이 발표해서 주가 급등하더라도 쉽게 팔지 마세요, 여러분. 알겠죠? 언제 그러니까 대충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 이제 대충 보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5월달 6월 정도 들어가면은 미국의 그 뭡니까 그 부재 협상이 본격적으로 가속화가 될 거예요. 6월달 정도 들어가면은. 그때 가면은 이제 곧 합의가 된다는 그런 뉴스가 계속 팍 치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 채권 금리가 폭폭 치고 갈 거예요. 그때 아마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주 한 달 어간 시간 있으시니까 예, 좀 자기 역량 있게 예, 거시 경제를 잘 이렇게 터득하면서 주가를 최대한 수익을 늘려보세요. 가을까지는 끌고 가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자, 이렇게 해서 5종목 일단 설명드렸습니다. 뭐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 또 이것저것 종목 있긴 하는데 오늘 시간상 너무 늦어. 저는 그렇습니다. 올해 2분기하고 3분기에 그러니까 수익 난다는 건 아니에요. 예, 투자하기가 너무나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을 봤을 때는 지금이 사기가 진짜 너무 좋은 그러니까 너무나 위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기회라. 그게. 근데 시장에 이제 내년 정도 건너가면은 안 봐도 뻔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슈퍼컴퓨터들이 이제 착착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 사업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팍팍 터질 거예요, 이제. 의료든 뭐 AI 비서든 뭐 여기저기 이제 전부 다 이제 인공지능이 투입이 될 생에 내년쯤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요. 예. 지금 특히 우리나라 보면은 그 루닛이라는 그 의료 벤처 기업이 지금 해외에서 지금 2,000개 몇 개 기업이 지금 이 안에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루닛. 지금 시총이 7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의 그 이제 각 분야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의료가 제일 먼저 뭐 예, 그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것 같아요. 1조 시총이. 이제 7천억이 이제 1조 곧 가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 할까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개발하는 기업들은 다 어느 정도씩 많이 갈 수 있어요. 차이만 좀 날 뿐이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아무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그 예. 이런 그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여러분 좀 예. 아무튼 진짜 마음 아프게 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에 큰 수익을 바라지 마시고 예. 좀 투자한다는 그런 십몇 년 동안 투자했던 그런 습관을 다 버리고 예. 새로운 차세대의 기업 성장에 몸을 담겠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세요. 그러면은 거기 그 몇 년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런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 상용화된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장담은 못 하니까 두세 개 기업 다 분할해 가지고 사 두시면은 여러분 진짜 2-3년 후에는 그런 기업들이 진짜 큰 효자 노릇을 할 겁니다. 안 팀장 100에 90 이상은 진짜 장담합니다. 장담해요. 근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기업이 여러분 상승하려면은 그만큼 시장이 형성되고 상용화 안 되더라도 그만큼 시장의 캐파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시장 경제라는 것은. 근데 그게 일정한 시간이 필요가 아무리 인공지능이라도 뚝딱 만들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아무리 빨라도 1-2년 시간은 걸려요, 여러분. 그래야 주가가 그만큼 이제 성장기에 딱 진입하면은 제가 역근대 말씀드리지만은 2차 전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되면은 인공지능 계속 오릅니다. 아시겠죠? 제가 예측이 안 틀렸으면 아마 내년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올해 이제 그 미국의 빅테크 그 기업들이 지금 다 뭐 메타나 MS라든가 그리고 구글이라든가 다 이게 슈퍼컴퓨터에다가 막 몇십 그 뭡니까 뭐 조 단위로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거기 상용화되면은. 그렇죠? 얼마한 비즈니스 플랫폼이 밝은가 보셔야 되죠. 그냥 위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에 다가오는 시장의 변화를 읽으세요. 그러면은 투자하기가 진짜 재미있어요. 진짜요, 여러분. 10,000원에서 5,000원 떨어진다고 손절하지 말고 우리 이제 다시나 그런 바보 투자하지 맙시다. 외국 사람 좋은 일 하지 말자고요. 우리 기업의 성장의 그런 그 이제 성장 가치는 우리가 만들어내서 우리가 그의 부를 공유를 하자고요. 안 파시면 되는 거예요. 됩니다. 적은 금액으로 크게 성공해 보시려는 도전이 있으시면 언제든 안 팀장하고 논의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자, 목요일 방송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